여러분, 올 한 해는 식기와 수저를 이렇게 보관을 해 보세요. 분명 이는 큰 풍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는 누구나 무심코 지나가는 것입니다. 네, 운이 담기고 운을 만들고 운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니 이거 꼭 알려드리는 대로 보관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한 해입니다. 분명 여러분 모두는 올 한 해 큰 재물적인 변화를 겪게 되실 거예요. 물론 누구는 큰 재물적인 이득을 얻기도 하실 것이지만 또 누구는 큰 손실을 당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곳, 또 재물적인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은 바로 주방입니다. 자,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 꼭 신경을 쓰세요. 이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운이고 또 복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식기는 꼭 이렇게 보관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식기를 어떻게 보관을 하시나요? 예로부터 밥을 담는 그릇은 복을 담는 것이라고 하여 어디에서나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앞서의 사진과도 같이 엎어서 보관을 하기도 하실 것이고 또 누구는 바로 보관을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부자들은 세 번째 방법으로 보관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부자들은 누구나 처음의 방법으로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실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편할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풍수적인 측면에서는 1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엎어서 보관을 해야 운과 복이 모이게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는 과거와 달리 주방 환경이 아주 청결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풍수도 약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 매일 사용을 하시는 식기는 3번이나 2번처럼 보관을 하시고, 오래 두어야 하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꼭 1번처럼 엎어서 보관을 해야 풍수적으로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수저는 꼭 이렇게 보관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수저는 어떻게 보관을 하시나요? 일전에 제게 누군가 이런 사진을 보내오신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런 것을 모르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저는 무조건 1번처럼 보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절대 수저끝이나 젓가락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뾰족한 또 날카로운 물건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손잡이가 하늘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수저통에 들어가 있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항상 손잡이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원칙을 어긋나게 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하여 사실 2번과 같은 수저통은 집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뚜껑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항상 뚜껑은 닫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시면 1번과 같은 수저통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재물운을 말하는 주방에 풍수적인 해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수저만은 꼭 원래 개인 수저를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원래는 무조건 가족들의 개인 수저는 꼭 사용을 하세요. 이는 분명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네, 부자들의 집에는 무조건 식탁에 그릇 받침대가 있고 또 수저 받침대가 있고 개인용 수저, 개인용 식기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하여 다른 것은 다 하지 않으시더라도 무조건 수저만은 꼭 가족 각자의 것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존중과 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나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네, 가정에서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존중을 받지 못하고 또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원칙이에요. 물론 누구는 에이 그런다고 라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공을 얻은 사람 또 큰 부를 얻은 거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구라도 개인 수저는 꼭 사용을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이는 제가 지금껏 만났던 수많은 부자들의 한결같았던 원칙입니다. 분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가족 모두 하시는 일들에서 원활함을 얻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손님용 그릇은 꼭 따로 보관을 하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 나와 남은 엄연히 구별을 합니다. 네,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들도 엄격히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하여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내가 자는 안방에서 같이 자는 법이 없는 것이며 누구라도 손님방, 즉 사랑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무엇이라도 다
그러합니다. 네, 절대 내가 먹는 밥그릇으로 남에게 밥을 주는 경우가 없으며 또 내가 쓰는 수저를 남이 쓰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식복을 남에게 주는 행동으로 나의 복이 내게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손님용 그릇은 꼭 따로이 보관을 하세요. 혹시 누가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절대 우리 가족들의 식기와 수저가 아닌 손님용 식기와 수저를 내어놓아 그곳에 담아 대접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의 식복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절대 밥그릇은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화구 위에 냄비는 절대 올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주방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바로 국을 담은 냄비 또 빈 냄비들을 화구 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주방의 재물운을 막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힘들게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집 주방에는 화구 위에 무엇인가가 반드시 올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은 물이 사용되는 공간이고 또 불이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네, 수호행에게 화호행은 재물운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 우리 조상님들도 부뚜막이 더러우면 가난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또 풍수에서도 주방의 화구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화구 위에는 무엇이든 올려두지 마세요. 이것은 집안을 가난하게 만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화구나 전자레인지 주변에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주변이나 화구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집은 무조건 부잣집입니다. 네, 이런 집에는 재물적인 어려움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집일수록 이 주변이 복잡하고 또 항상 이 주변에 없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한 해입니다. 네, 이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돈의 막힘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싱크대 볼 안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동양학은 비면 차게 된다는 것이 원리이고 또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막히면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원칙입니다. 하여 제가 앞서 화구나 전자레인지 주변은 무조건 비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싱크대 볼 안도 항상 비워두세요. 여러분, 이곳은 주방에서 가장 더러울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세상 어디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은 다 부유한 곳이고 또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은 어디든 다 가난한 곳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돈을 상징하는 주방, 그리고 또 그 주방에서 물이 흐르는 곳은 바로 싱크대 볼 안인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더러움이 있으면 올 한 해 여러분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늘 겪게 되실 거예요. 항상 비워두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분명 이렇게 하시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큰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를 상징하는 재물운을 가장 멋지게 누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올 한 해 모든 부유로움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